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이 사고도 제가 조사를 한 건데 현장 피해자가 썼던 안전모예요. 눈앞에서 부스닥터 있잖아요. 부스닥터 뭔가 하면은 동부스예요. 동부스를 가지고 대용량 전기를 흘릴 때 이렇게 케이스 안에 부스닥터 가지고 저렇게 씁니다. 비상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비상발전기 쪽에 전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부스닥터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부스닥터 전원이 살아가지고 눈앞에서 삼상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그 제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가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에 렌탈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여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부스닥터가 합선 단락 사고가 났던 부스닥터 사진입니다. 저 왜 났느냐 사고가. 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용을 아끼는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 고 선생님 비용 아끼는 설계기 이름이 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가 절감 말고 좀 유식한 말이 있는데 베어 코스트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형태의 분전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ACB예요. ACB가 에어 서킷 브레이커인데 저게 이제 메인 차단기예요. 저 앞쪽에 이 메인 차단기가 달려 있고 이 밑에 분기 차단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서 밑에 이 분기 차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분기 차단기 쪽에 이제 여러 전기 설비를 연결했습니다. 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나 플랜트나 토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쓰는데 이 차단기를 전원을 차단을 하면은 밑에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베어 코스트를 한다고 원가 절감 설계를 한다고 이걸 개조를 한 거예요. 개조를 해서 여기 V10이 들어온 게 이 밑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전기 부스닥터로 나가는 ACB를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판넬 하나를 줄이려고. 그래서 여기 이 밑에 분전반으로 들어가는 차단기는 위쪽에 달려있어요. 다른 판넬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저게 이제 거의 중공무렵 돼가지고 시운전을 한 거예요. 현장에. 저게 이제 주상복합 현장이었는데. 그래서 전기 설비들이 많이 물려 있잖아요. 뭐 설비 그 펌프라든지 이런 게 물려 있어서 그걸 하나씩 살려서 시운전을 하는데 전원이 정전이 된 거예요. 전원이 정전되니까 그 시운전하는 팀 있는 사람들은 전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네 하고 자기들이 밑에 이 판넬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올린 거예요. 저 누구든지 올릴 수가 있거든. 누구든지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올려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서 정전됐나 보네. 그 전단에서 정전됐나 보네. 다시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위에 이 차단기를 죽여놨다가 이 차단기를 살린 거예요. 살리니까 여기가 살면서, 이건 부스닥터 쪽으로 간 피다예요. 부스닥터 여기 지금 연결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도 살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제 전기 전문가가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차단기를 내려놓고 그 전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누가 와서 올려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올렸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올라가서 작업한다고 연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전까지는 죽어 있었는데 사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그 앞에서 삼상 합선이 돼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고가 났던 그 현장 사진이에요. 전기설비 표준 형태를 준수를 안 한 거예요. 표준 형태에서 벗어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 생각에서 조작을 한 거예요. 전기기술자는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가 원가 절감한다고 베어 코스트 한다고 그 부분을 판넬 하나를 줄이면서 거기 달아놓은 거를 그 밑에 차단기하고 다른 차단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조작하면 다른 데가 조작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간접 원인을 제공한 거고 차단기가 저렇게 쓸 때는 잠가놔야 돼요. ACB를 빼가지고 누가 임의로 못 놓도록 사무실로 잠가놔면 저기 투입이 안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구간에 시운전 작업자가 와서 자기가 임의로 전원을 투입해버린 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왜 정전이 됐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그 정전을 시킨 사람을 통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안다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전에 마지막에 저거예요. 근로자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검전기예요. 검전기를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면 됩니다. 찍어봐서 이거 전기가 죽어 있는 걸 자기가 최종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한 거예요. 이 모든 허들이 다 무너져서 저 사고가 난 겁니다. 조금 패스를 하고 여기에 이 차단기에다가 이런 걸 답니다. 이게 로또라 그러는데 락아웃, 택아웃.
설비 시운전을 할 때는 여기다 태그를 달아가지고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 책임자는 누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투입을 할 때는 연락을 하시고 자물쇠를 이렇게 채웁니다. 자물쇠가 여러 개가 있죠. 저 왜 여러 개 채우느냐. 자물쇠 하나 채워놓으면 열쇠 하나만 가지고 와서 열리잖아요. 자물쇠를 전기 쪽에, 설비 쪽에, 그 다음에 시운전 쪽에 자물쇠를, 다른 자물쇠를 가져가서 다른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원을 투입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확인하고 각자 자물쇠를 열어줘야 투입이 돼도 그렇게 하는 게 로또입니다. 저게 핵미사일 발사할 때 저렇게 하잖아요. 키가 여러 개가 모여서 그 키가 다 들어갔을 때만 그 보탄이 눌러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분전반 바깥에 결선도를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결선도 이게 미믹이라고 해요, 미믹. 안에 결선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게 이제 전기기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거예요. 저거를 그려놨으면은 그 신운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스위치를 넣을 때 저 미믹 결선도를 보면 아 이게 다르게 결선돼 있네 하고 알고 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믹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공기가 급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나중에 스티커 가져와서 붙인다고 미믹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들어와서 판넬을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급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급하다 보니까. 전기재해 사례 전체 예방 대책입니다. 일반 재해는 불안전한 행동이 88%인데 전기재해는 불안전한 상태가 88%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를 하고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전,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전기안전 3원칙입니다. 이게 법령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죠. 충전부 노출 방지,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기 사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굳히는 그런 따라함입니다. 자, 충전부 노출 방지.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러면은. 보호접지 설치. 누전 차단기 사용. 네, 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충전부 보호가 직관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댐을 이렇게 전기라는 거는 댐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가둬놓고 쓰는 거거든요. 이 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쓰는 건데 댐이 터져버린 거예요. 댐이 터져버리면 저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쭉 해서 하고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누전 차단기 가지고 보호가 안 되는데 그걸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 그랬죠. 이게 지금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이 배결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불완전 합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합선이 되어버리면은 이쪽으로 큰 전류가 흐르서 누전 차단기가 누전 상태는 아니지만은 과전류 차단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불완전 합선이 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 스파크가 저항이 커요. 그래서 전류를 제한을 해서 큰 전류가 못 흘러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 과전류가 안 흘러서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합선이 됐음에도 이 배결등이 켜집니다. 이쪽으로도 전기가 저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이게 병렬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합선이 됐죠. 여기도 지금 불이 켜집니다. 여기가 완전 합선이 안 된 거예요. 이쪽으로도 전기가 흐르고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건 못 막는다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가. 근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크 차단기예요. 여러분들 샘플 보신 것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차단기가 아크 차단기입니다. 자, 아크 차단기는 어떻게 되느냐? 올리면은 바로 떨어집니다. 저게 아크 차단기를 다 쓰면 좋은데 아크 차단기가 비싸서 못 씁니다. 저게 누전 차단기보다 가격이 한 20배가 비쌉니다. 누전 차단기 한 개 2만 원 하면은 저 40만 원 해요. 근데 왜 비싸냐? 저 아크 차단기는 이게 고장 아크인지 사고가 나서 생긴 아크인지 전기 설비를 일반적으로 쓰면서 쓰는 아크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스위치를, 조명 스위치를 끄고 켜도 저기서 스파크 아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동기구를 써도 그 모터가 돌면서 아크가 일어나요. 용접을 해도 아크가 일어나죠. 그런 데는 동작을 안 하고 고장이 났을 때만 그걸 감지해서 차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밀한 논리회로가 들어있어요. 안에 어떤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싸서 잘 못 쓰는데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이 크기를 원래는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기술이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요 누전 차단기하고 볼륨이 같은 게 나와서 누전 차단기 빼고 요걸 그대로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런 전기 화재가 나면은 진짜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는 아크 차단기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령으로 2024년 작년 11월 달에 이게 이제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2월 달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기준 개정안을 해서 행정 권고를 해서 2027년 2월부터 저거 강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전체를 다 쓰지는 못하니까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재래시장하고 그다음에 뭐 물류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전기화재 많이 나는데 거기만 의무적으로 먼저 쓰도록 그렇게 지금 그 내년에 27년에 발효가 될 거예요. 법령이 제정이 되고 2년 있다가 발효가 되니까. 그럼 아크 차단기 이걸 이제 그때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렇게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기술 개발도 많이 될 테고. 근데 지금도 20배까지는 안 하고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는 저런 아크 차단기를 적용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 패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어떤 고선생님이 세워줘요. 저 불을 좀